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자 기사에 하면은 탈원전, 무리한 탈원전으로 나라의 국토를 다 항폐하면서 태양광 같은 걸 막 재 깔아놓고요, 그렇죠? 산림명조 다 부셔가면서 태양광을 다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면은 그 대정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정전. 예. 재앙입니다, 재앙. 옛날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사람들이 뭐 재앙 했었는데 이게 다 현실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현실로. 예. 이건 이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정권이고 우리가 이걸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정전까지 일어나면은요, 야, 진짜 막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뭐 우라통 터집니다. 우라통. 아마 모리무라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화병하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론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까지 조작할 수 있다. 뭐 뉴스에 하면 뭐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보니까 그 좌파 쪽인 같은데 뭐 윤석열이가 뭐 지지율이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양심도 없고 공정도 없는 그러한 아주 진짜 천하에 볼 수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 인간들이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최재형 씨 사주 풀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최재형 씨 생일이 만약에 양력이라면요, 저는 많은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력생이다 막 이러면 저는 뭐 최재형 씨 음력생이다 그러면 최재형 씨 사주가 윤석열 씨보다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음력이라 한다면 저는 뭐 최재형 씨 대통령 돼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현실을 생각하고 현재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데 화가 하도 나고 해서 지금 이번 시간은요, 정치 얘기 좀 있고 그 연예계 쪽에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합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사주 보다 보면은 이혼수가 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왜냐하면 사주 딱 봤을 때 이혼수가 있으면 거의 70% 이혼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그 이혼수를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 어떤 퀘스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주를 왜 봅니까? 흘러가는 운명대로 살 거면은 사주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활사주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운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운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활사주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가 이렇게 있고 있을 때 사실은 옆에 그 팔자가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기가. 그래서 8가지의 그 사주팔자는 하나의 에너지다. 에너지 집합체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 집합체인데, 어떻게 팔자를 고치냐면 그 에너지 집합체인 그 8글자에 충격을 가하면은요, 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면. 마치 심장이 멈춘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살리게 하듯이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대개 충격이나 뭔 나쁜 일이 찌그러지면 대개 몸에 병이 들어오고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8글자에서 어떻게든지 용신으로 충격을 가하고 어떻게든지 용신을 만들어 넣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팔자는 오행이니까 목화토음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인데 거기다가 외부의 용신, 다시 외부의 목화토음수의 용신을 잡아다가 걷다가 치면은 충격파로 집어넣으면 바로 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활사주의 요체라는 거예요. 활사주 요체는 뭐다? 8글자에 뭔가 충격을 줘가지고 내 운의 갈 길을 바꾼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정치인 동영상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거의 다 맞췄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베 보십시오, 아베. 일본 아베도 제가 이미 예측을 했어요. 물러나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베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것도 맞췄네, 이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제가 항상 하는 건 뭐냐, 사주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쁜 운이 올 때 그걸 피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활사주에 많은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명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사주에 뭐다 어떻게 하든지 나쁜 운을 바꿔줄 수 있는 거에 가장 주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주를 봤을 때 이혼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이혼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항상. 예. 우리가 주어진 운명에서 이혼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로 황정음 씨 사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정음 씨. 이 사주는요, 추월에 태어난 간목일간이에요. 추월에 태어난 간목일간이다. 근데 갑자, 있죠? 갑자일에 갑자년인 거예요. 갑자년. 정화에. 그러면 여기서 수생목에 간목이 두 개니까 이건 절대 신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은근히 강한 사주다. 그렇다면은 천간에 비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뭐다? 이게 바로 이혼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음 씨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실은 모르니까 연월일만 보면은 남자를 나타내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일정 금이 없습니다. 그럼 뭐다? 남편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관이니까 내가 생활을 다 책임진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생활을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관사주가 남편 복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현대적 개념에서 무관 여자 사주는 어떤 뜻이냐면은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고 또 남편이 벌어오는 거에 내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사주 여자 나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자가 사주가 무관이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키워서 힘을 키워서 내가 충분히 돈을 벌면은 이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편이 벌어온 돈에 관심이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길 간다는 게 바로 무관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무관이다 보니까 또 남편이 필요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벌어든 말든 내가 벌어서 살림을 차리고 내가 벌어서 생활을 하니까 남자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덜 할 수 있죠. 눈이 높고 그리고 뭐 톡 까놓고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건 생활비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관사주 여자 뭐다? 필요 없어. 내가 벌 수 있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지.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남자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관사주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황정음 사주 보면은 무관에다가 비경겁자가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거의 대부분 이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황정음 씨. 근데 황정음 씨가 어땠냐면 지금 추월에 이제 간목인데, 그렇죠? 간목인데 용신은 화로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정화가 용신인데 여기서 황정음 씨 정화는 뭐다? 바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 식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 황정음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황정음 씨가 2016년도 32세에 결혼을 했어요. 201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그쵸? 2016년 언제냐면 바로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여러분들. 자, 정유는 어떻게 되죠? 정화는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해에. 되게 여자가 결혼할 때는요, 관보다는 자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혼자 생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되게 결혼을 해야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식상원에서 여자들은 결혼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원리대로 정유년에 결혼을 했다 이 얘기죠. 정유년에 결혼을 했다. 그쵸? 근데 여기 정화가 자식이니까 마침 이 유가 뭐다?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년에 내가 결혼을 했다. 정확하게 2016년에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식상운에서 결혼을 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정유년에 결혼을 하고요. 아니야 다를까? 무관에다가 사주 자체에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하겠죠? 언제 했느냐? 2020년에 경자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경장이네. 여기서 경금은 뭘 말하냐면 각경충을 팍 때리는 거예요. 평간칠살이. 그러니까 경금이 딱 뜰 때가 바로 뭐다? 이온수입니다. 이온수. 그래서 2020년 9월 3일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다시. 2021년 7월에 다시 재결합을 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다라는 거는 황정음 씨가 남편 이용돈이라는 사람과 어떠한 요소가 있길래 이혼하고 나서 다시 금방 또 재결합했냐는 걸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혼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무관들은요, 궁합이 좋아야 돼요. 남편 만날 때 궁합을 철저히 봐야 된다. 그래서 궁합이 좋으면은 이혼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혼수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용돈 사주의 가장 포인트보다 황정음 씨가 갑목인데 이용돈 씨 기토예요. 그래서 뭐다? 갑기합인 거예요. 궁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간끼리 합을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황정음이 기토고 여기서 갑목인 게 더 좋은 궁합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갑기합이니까 궁합이 합을 쳤죠. 일간끼리. 괜찮죠? 그래서 일단 이용돈과 황정음의 궁합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궁합이라고 봐야 돼요. 괜찮은 궁합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황정음 씨가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불을 용신을 하는데, 이분이 보면 정사일의 병화에 을묘니까 불바다 사주예요. 불이 강한 사주예요. 묘진 한목에 목생화를 하니까 불바다 사주다. 그러니까 황정음 씨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갑기합으로 좋고 궁합이, 두 번째가 상호간의 용신을 딱 서로 갖고 있잖아요. 황정음의 용신이 화인데 이용돈 씨가 화로 딱 충만하니까 두 번째 좋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황정음 사주 보면 이혼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거나 1년 단위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끈끈한 궁합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끈끈한 궁합의 힘이. 첫째, 일간끼리 합을 치고, 두 번째, 상호간의 용신을 갖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황정음 씨 용신이 바로 정화예요. 정화는 뭐다? 바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황정음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식.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빨리. 빨리. 그러니까 황정음 씨가 애를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이용돈 씨랑 원래 이 사주의 운명은 뭐냐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용돈 씨랑 갑기합이 되어 있고 궁합이 어느 좋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 중에 자식을 낳게 되니까 도저히 황정음 씨가 이 사람을 완전히 떨어질 수 없고 다시 재결합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 컨클루전. 우리 자녀가 이혼수가 굉장히 강해서 이혼을 할 거라는 그런 사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첫째, 결혼을 좀 늦게 하더라도 궁합이 정말 좋은 상대방이랑 결혼을 하면은 그 액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혼한다니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뭐다? 활사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활사주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활사주의 모든 그 포커스를 두고 연구하는 명리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물론 운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사주 명식의 8글자 그 에너지의 충격을 가해서 그것이 변형을 가해서 우리 운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정음 씨 이거는 어떻게 했다? 궁합이 정말 맞는 사람들, 갑기합으로 맞고 용신을 그냥 서로 깔고 있고, 그리고 자식이 용신인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황정음 씨가 원래 갖고 있는 이혼수를 피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물론 앞으로 이 황정음 씨의 사주에 이혼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곱이 지나가면서 다시 또 그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보셔도 돼요. 한번 여러분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의 그걸 바꾸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명략도 같은 거예요. 명략도 어떻게 한다?
몸은 있는데 8글자의 에너지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